폭염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피서지는 막바지 피서객들이 몰렸고 정자항에서는 바닷속 쓰레기 수거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벽화를 그려 관광객을 유치하는 마을이 늘고 있는 가운데 간절곶 인근 마을에도 400m짜리 벽화가 등장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투표를 실시한 가운데 민주당도 이번 주에 본격적인 경선에 들어갑니다. 오늘 새벽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등 차량 넉 대가 추돌해 7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일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 지역은 오늘 구름 낀 가운데 밤낮 없이 더운 날씨를 보였습니다. 아침 최저 26.7도로 열대야가 다시 찾아온 데 이어 낮 최고 기온도 33.9도까지 올라 어제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강화됐습니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휴일을 맞아 인근 해수욕장과 계곡에는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내다 버린 생활 쓰레기로 바닷속도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바닷속의 쓰레기는 치우기가 더 힘든 만큼 버리지 않는 관심이 필요합니다. 무더위 속 수거 현장을 이영남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어부들의 삶의 터전인 정장 바닷속에 전문 스쿠버들이 뛰어듭니다. 보트도 출항에 지원에 나서고 군사작전이 따로 없습니다. 하나둘 물 위로 떠오르는 스쿠버들의 손에는 폐어구 등 바다 쓰레기가 한가득입니다. 폐 타이어, 어망 이런 게 주로 많이 있는데 지금 시야가 안 보이니까 우리 요원들이 지금 손으로 감각으로. 방파제 주변에서는 파도에 밀려온 생활 쓰레기들을 치우는 작업이 분주합니다. 위험한 곳은 특전 재난 구조 대원들이, 쓰레기 운반은 자원봉사 대학생들이 맡았습니다. 쓰레기가 너무 많고 더러운 게 너무 많아가지고 바다에 좀 투기 좀 안 했습니다. 그런 마음도 좀 들고. 바다에서 건져 올린 쓰레기입니다. 폐 드럼통과 폐 어망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반나절 만에 트럭 한 대 분량의 쓰레기가 모아지고 항만 주변은 깨끗해졌습니다. 방파제 사이사이나 테트라포트 사이에 줄이나 어망들이 끼어 있는 거는 우리 일반인들이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올해 5차례에 걸쳐 바다 쓰레기 50톤을 수거했지만 무엇보다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이영남입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울주군 범섭 구수리 경부고속도로 울산선에서 승용차와 승합차 등 4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마스 운전자 박모 씨와 포르테 운전자 박모 씨 등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언양에서 울산으로 달리던 포르테 승용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1차로에 정지하자 뒤따라오던 3대의 차량들이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마을에 벽화를 그려 화제가 되면서 관광객들이 몰려오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 해맞이 명소인 간절곶 인근의 해안길도 도보여행 코스와 연계해 관광객 유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이다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울주군의 한 어촌 마을. 피서객들이 담장에 그려진 이색적인 그림을 감상하고 사진 찍기에 바쁩니다. 마을 해안길 400m를 따라 그려진 민화와 풍경화는 모두 71개. 여기 어촌 마을에 이런 벽화가 있다는 게 좀 되게 이색적이고요. 또 다시 한번 또 되게 한번 놀러 와보고 싶은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4.8km에 이르는 간절곶 도보여행길과 연결돼 있어 어업에만 종사해온 주민들에겐 벽화가 효자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희 마을 오셔가지고 그림도 보고 또 민박도 하고 또 평상을 대여해서 저희 마을에 크나큰 수입이 되면서 벽화 사업의 영향으로 지난해 4, 5천 명에 불과했던 피서객은 올해는 배 이상 늘었습니다. 이 벽화는 사회공헌 활동에 나선 고려원전 직원들과 주민, 미술전공 학생들이 힘을 모아 그린 것입니다. 우리 고리원자력 직원들이 모아준 후원금으로 이 지역 어르신들과 그리고 우리 고리원자력 봉사자들이 함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되살아날 수 있도록. 앞서 달동네인 남구 장생포 신화마을은 아름다운 벽화마을로 새롭게 태어나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고 북구 정자해안의 해녀벽화도 관광객들의 사진 촬영 명소가 됐습니다. 담벼락에 그린 벽화가
새로운 관광 자원이 되는 것은 물론 기존 관광 자원을 돋보이게 하는 역할까지 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다루입니다. 새누리당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지역 현장 투표가 울산에서도 오늘 오후 6시까지 실시됐습니다. 울산 지역 투표는 선거인당 4,300여 명 가운데 2,300여 명이 참여해 54%의 득표율로 경북과 제주, 대구에 이어 네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새누리당은 내일 서울에서 전당대회를 열고 울산 등 전국의 지역 현장 투표 결과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최종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통적으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울산 경선은 대선 레이스의 초반 대세를 좌우하는 분수령이 됐습니다. 그런 만큼 울산 경선을 앞두고 후보들이 다양한 울산 지역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통합당의 대선 후보 울산 경선이 오는 24, 25일 모바일 투표에 이어 26일 현장 투표 순으로 치러집니다. 울산 경선에서 초반 대세를 잡겠다는 후보들은 다양한 지역 개발 공약으로 울산 표심 잡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후보가 국립산업기술박물관 유치를 가장 중요한 울산 공약으로 제시한 가운데 김두관 후보는 원전 폐기, 문재인 정세균 후보는 공공병원 설립과 유니스트 확대, 손학규 후보는 울산의 관광산업 활성화, 박준영 후보는 신소재, 환경, 정밀화학 산업 확대를 공약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런 산업박물관 이런 것도 오랫동안 그 울산 시민들의 수건이었는데 그런 부분도 잘 검토해 보도록. 노동계 표심을 겨냥한 공약도 대거 등장했습니다. 손학규 후보는 노동시간 단축과 정시퇴근제 정착 등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았고 김두관 후보는 노조를 국정의 파트너로 여기겠다는 파격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집권하게 되면 노동 문제는 오히려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노동계가 와서 이렇게 국정을 같이 하는, 함께하는 이런 걸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선출 울산 경선의 선거인단은 2만 5천여 명. 과연 어느 후보의 공약이 울산의 표심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 벌써부터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이정환입니다. 노노 갈등으로 무산됐던 현대자동차 노사의 임금 협상이 내일 오후 2시부터 재개될 예정입니다. 회사는 지난 교섭에서 임금 인상폭과 내년 8월 주간 연속 2교 대제 시행 등 일괄 제시안을 밝혔으며 노조는 회사가 진전대안을 낼 경우 타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조는 교섭과 투쟁 일정은 내일 협상 이후 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어제 새벽 1시 40분쯤 간부 4명이 보안 요원들에게 폭행당하고 강제로 차에 태워져 이송됐다고 밝혔고 이에 대해 회사는 이들이 공장에 무단 침입해 퇴거시킨 것이며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는 내일 미술관 건립부지 확정을 위해 후보지 7곳에 대한 현장 답사를 실시합니다. 시립미술관 후보지는 현재 울산초등학교와 우전혁신도시, 남구문화원과 동구 명덕수변공원 등 모두 7곳입니다. 자문위원회는 현장 답사에 이어 오는 23일 부지 선정 회의를 열고 후보지를 추천할 예정입니다. 울산시립미술관은 모두 5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4년에 착공해 2016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충전을 위해 나선 여름 휴가에서 오히려 방전돼 돌아온 분들 많으시죠? 방치하면 만성 피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휴가 후유증은 하루빨리 털어내야 합니다. 건강백세 성경희 캐스터입니다. 일상과 더위를 피해 떠난 휴가. 하지만 휴가 후 겪는 후유증도 만만치 않습니다. 네, 휴가를 갔다 오니까 휴가 기분이 남아서 그런지 약간 일도 손에 안 잡히고 약간 무기력하고 좀 그렇네요. 최근 한 취업 포털 사이트 조사에 따르면 여름 휴가를 다녀온 직장인 38%는 심신이 더 방전됐고 83.7%가 휴가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장거리 운전, 시차, 더위, 빡빡한 일정 등으로 수면 부족과 생체 리듬이 깨진 탓인데요. 휴가 후에는 무엇보다 완충 시간을 충분히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것은 금물인데요. 대신 출근하기 전 아침에는 스트레칭을,
점심시간에는 햇볕을 쬐면서 가볍게 산책하는 것이 좋습니다. 장시간 잠을 자는 것은 우리 몸속의 호르몬의 변화를 유도하거나 생체 리듬의 변화를 유도해서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으면 오히려 이런 것들은 피로감을 더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휴가 후에는 커피 대신에 과일로 만든 주스를 마시는 것이 신체에 활력을 주고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또 휴가 후에는 일주일 정도 무리한 회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플 때는 통증 부위나 증상에 적합한 약을 써야 빠른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육통이나 관절통 같은 경우에는 대개 통상적으로 한 2, 3일 정도 지나면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다만 통증이 너무 심하다든지 지속되는 통증이 있다든지 이럴 때는 가까운 병원 의원을 찾으시는 것이 허리 통증이 있을 때는 스트레칭과 찜질이, 근육 통증에는 냉온욕이 효과적입니다. 건강백세 성경입니다. 고 김영주 전 한국프렌즈공업 명예회장 2주기 추도식이 오늘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선현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추도식에는 정상영 KCC그룹 명예회장을 비롯해 가족, 친지 등이 대거 참석해 고인의 뜻을 기렸습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매제인 김영주 전 명예회장은 정 명예회장을 도와 현대그룹을 일궈낸 1세대 경영인으로 범현대가의 큰어른 역할을 하며 한국 경제계에도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2012 울산 산악자전거 울트라랠리가 오늘 전국의 동호인 9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중부 태화강 둔치를 출발해 범서읍, 장구산, KTX 울산역과 문수산을 거치는 70km 풀코스와 하프코스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올해로 11번째를 맞은 이번 대회는 순위 경쟁 없이 완주자에 대해 완주증을 주는 동호인 행사입니다. 울산 현대가 어제 열린 인천과의 홈 경기에서 1대0으로 져서 K리그 4위로 한 계단 내려앉았습니다. 울산 현대는 전반 7분 인천의 설기현에게 결승골을 내줬지만 골키퍼 김영광의 선방으로 대량 실점은 피했습니다. 남구대로 열린 어제 경기에는 2만 5천 명이 찾아 올 시즌 최다 관중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3월 동구 방어진 LH아파트에 정원 47명 규모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문을 엽니다. 방어진 국공립 어린이집이 개원되면 남구 10곳, 울주군 7곳 등 울산의 국공립 어린이집은 32곳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에 따라 울산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과 장애아동 장비비 지원 등을 위해 국비 6,300만 원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 울산 지방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구름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한때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울산 지방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주간 날씨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22일부터 24일까지는 가끔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구름 많겠습니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겠고 강수량은 평년보다 조금 많겠습니다.